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형의 폭력이 끝난 뒤로 제 삶을 부여잡고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자 마음먹었습니다. 때문에 초3이 되며 새 친구도 사귀어 보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대지, 몽테크리스토 백작 등 유명한 고전문학 소설을 주로 읽었고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어떤 날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책만 읽으며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책을 읽다 어느 날 주홍글씨란 책을 보던 도중 갑자기 책이 너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책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론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 때 느끼는 즐거움, 그것은 괴로움을 잊게 해주었기에 노는 것에 시간을 쏟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학원 가면 학원에 따라가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자려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에게 어찌 보면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의지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덕분에 왜 사는가 라는 의문, 그리고 형에게 맞았던 아픔도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이사를 가며 초등학생 때 같이 놀던 친구들과 다른 중학교를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새 친구를 사귀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괴로움의 근본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절망만 가득한 인생에서 조금은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범히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저에게 어떠한 말을 전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중에 배가 침몰했는데 다행히 다 구출됐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고 다 구출도 됐다 하니 저는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월호라는 배가 전복됐는데 다 구출됐다고 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 너랑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애가 다니던 학교에서 수학여행 때문에 그 배에 탔대. 그 애가 너랑 몇 살 차이였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학년은 저와 3살 차이인 고2 학생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이 놀았던 형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단원고에 다니고 있다며 어머니께서는 혹시 그 형이 배에 탔을까봐 저에게 나이차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놀았던 그 형이 저와 3살 차이임을 알았지만 불길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그 형은 나와 2살 차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형의 부모님께 소식을 물으셨고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절망만 가득한 뉴스를 보다 어느 날 시체가 불어 정확한 형상이 없었으나 얼굴의 점 덕에 신원이 확인된 학생이 올라왔던 뉴스를 어머니께서 보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통곡을 비집고 들어가 영정사진을 마주하고 나서야 죽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이 형을 우연히 만났었는데
그때 간단한 인사밖에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볼 걸. 너무 미안해하며 밤에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형의 죽음을 실감함과 동시에 제가 묻었던 고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자이든 타이든 사람의 삶이 너무 덧없고 쉽게 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 또한 살아있는 것이 당연치 않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시간, 그리고 내 의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이렇게 죽는다면 미련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죽을 거면 왜 난 고통스러워야 했는지 왠지 모를 화도 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생각들 속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라면 미래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내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왜 배우는지도 모른 채 하라해서 배우고 대학 가서 취직해야 한다는 것을 정답으로 삼아 아무런 의문 없이 나아가는 삶이 맞나? 그게 맞다고 해도 나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 주체성과 자아를 가진 채 나아가는 게 아니면 그건 나를 위한 삶인가? 또 그런 삶은 행복한가? 그리고 대학 가서 취직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위해 우리의 청춘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까? 그런 저에게 한 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은 월 400 이상 버는 20, 30대에게 행복한지 묻는 설문이었습니다. 설문 결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 이유는 돈을 벌어도 어떻게 써야 행복한지 배우지 못해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들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행복함을 어디서 찾고 느낄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본질은 행복이잖아. 그런 생각과 함께 학업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 커졌고 우울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에겐 스스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행동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시스템에 녹아들었기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수록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괴롭고 우울해졌습니다. 그 괴로움에 빠져 지내다 보니 발음도 어눌해지고 눈의 초점도 사라졌습니다. 말도 조금씩 더듬기 시작하고 주변에선 저를 동태눈깔이라 부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함에 빠져 지내던 평범한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 학교 자퇴해라.